도전을 이제 지금 저희가 우르르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이렇게 되지만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더 많아지시면 이게 계속 매 15일마다 계속 도전하시는 분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 도전에 대한 도전을 왜 하는지, 내가 왜 이 도전을 하고 있는지, 해야 되는지, 또는 스폰서가 도전을 왜 하라고 자꾸만 등을 떠미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분명히 모르고 있으면 이게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 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도전이라는 게 없으면 내 사업이 굉장히 늦어지고 천천히라도 가면 괜찮은데 그게 몇 배나 더 늦어져 버려요. 왜냐면 이 도전이라는 게 없으면 나의 행동이 그만큼 더 부지런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전은 반드시 필요한데 스폰서가 그러니까 나에게 도전을 이야기하는 스폰서가 내가 도전을 함으로써 이득을 본다면 그 스폰서의 말을 100% 신뢰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동의하시나요? 저 스폰서가 자기 포인트 더 많이 받으려고, 빨리 받으려고 나를 도전시키는구나라는 오해를, 물론 그렇게 하는 스폰서도 있으시겠죠? 다른 그룹에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 그룹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그룹은 스폰서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파트너를 도전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리한 도전을 많이 시키고요. 그 도전에 도달하는 거에만 굉장히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재기를 시킨다든지 뭐 직급을 너무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도전은 정말 각자의 사업을 빠르고 정말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도전이기 때문에 각자가 도전을 할 때 이 도전의 의미를 계속적으로 새겨야 스폰서에 대한 오해, 그리고 나의 도전 시 그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고 바로 잘 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도전의 의미는 뭐가 가장 크냐면 우리가 도전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입을 시켜 나가죠. 가입을 시켜 나가요. 그러면 한 번 또는 세 번까지 사람들을 컨택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할 때요.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좀 자존심을 건드리는 분도 계세요. 아니면 되게 답답하게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 다단계 왜 해?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지. 그런 다단계 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야, 너 성공 못해. 그거에서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자존심 상하거나 이런 말을 해서 거절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 또 다시 보기 싫죠. 사실 애터미는요, 회장님 말씀으로 10번을 10번 컨택, 그러니까 100번이죠. 100번을 컨택하지 않으면 컨택한 게 아니다. 애터미 얘기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한 번에서 세 번 컨택하고 그 다음에 또 안 해요. 새로운 사람, 한 번만에 오케이 할 사람을 확 새롭게 막 찾아다녀요.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만무하고요. 한 번에서 세 번 얘기해서 오케이 하신 분은요. 귀가 얇으신 분이에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죠. 안 그러신 정말 너무 지혜로우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귀가 얇으신 분이 많아요. 그러면 오케이 한 분도 진짜 어, 경솔하게 주변에 얘기했다가 오텀이 도난데 그거 다단계야 이런 말 들으면 다시 노케이가 돼요. 그래서 연락도 안 되고 쑥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막 미팅에 나왔다가도 한 뭐 10번 정도 나오다가 또 사라져 버리고 이런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꾸준히 노 하는 분을 컨택을 하면은 그분이
예스로 바뀌었을 때 정말 대단한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모두들 석세스 아카데미 책 읽어보셨을까요? 네. 아메이에서 오래전부터 하셨던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무슨 예거? 예. 어쨌든 그분이 하셨던 말이에요. 네트워크를 하시던 분이 하셨던 말이 노 하던 사람이 예스로 됐을 경우에 정말 제대로 된 사업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예,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옛날에 5분 더 인문학에서도 진짜 금방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금방 오케이 하는 분은 또 금방 그만둘 확률이 굉장히 높고, 노 한 사람은 말은 노라고 했지만 그 노가 사실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 볼 시간을 버는 거라고. 그래서 뒤에서 또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다고. 그러니까 신중한 사람일수록 노라고 한다는 거예요. 노가 아니라 기다려봐. wait. 네. 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나 스스로도 이게 어쨌든 다단계다 이러면서 나 스스로도 조금 주눅이 드는 위축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 하시는 분은 진짜 다시 찾아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찾아가고 또 자꾸 새로운 사람 또 거절받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비효율적인 애터미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랬을 때 나에게 노 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자꾸 사업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돼요. 내가 빠르게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시키려고 하니까 자꾸 제품, 정말 칫솔부터 알리고 치약부터 정말 작은 제품이라도 차곡차곡 알려서 소비자로 만들고 이런 과정을 다 스킵하고 싶어요. 뛰어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위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내 눈이 물론 사업 얘기를 해야죠. 소비자 컨택할 때 우리 세 가지 한꺼번에 얘기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품, 비전, 초대. 정말 한 개도 안 써본 소비자를 만났을 때도 이 세 가지 한꺼번에 얘기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스스로의 마인드 자체가 차곡차곡 소비자를 쌓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업자만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사업자 위주로 사업을 하다가 정말 소비자 위주로 소비자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려면 이게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 도전이 필요하냐? 나에게 포인트에 대한 의무를 지어주거든요. 숙제. 그러면 내가 어쨌든 이 포인트를 달성해 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쓰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쓰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전, 예를 들면은 세미 판매사 도전도 있겠고요. 판매사 도전도 있겠죠. 그런데 이 도전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내 속도, 내 페이스, 내 속도를 찾을 거야. 나는 30, 30부터 도전을 할 거야. 40, 40 도전을 할 거야 라고 스스로 세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이 포인트가 주어지면 내가 제품을 전달을 해야 돼요. 들고 다니셔도 되고 구매하게끔 내가 이제 그 자리에서 구매하게끔 안내를 해도 되고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거절당했다고 가기 싫다고 용기를 못 냈던 그런 분들을 또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제품을 이 도전 기간 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를 벼랑 끝으로 세워놓고. 그러면은
정말 초기 사업할 때 나중에 국장 또는 스타마스터까지, 그러니까 단순 판매사까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국장, 스타마스터까지 빨리 가려면은 초기에 1,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제품을 많은 사람한테 전달했느냐가 관건이에요. 정말 관건이에요. 물론 이게 막 몇십만 포인트씩 한 사람한테 막 밀어내라는 건 아니에요. 밀어내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한테 우리가 씨를 팍 뿌려야 돼요. 이 씨가 바로 제품이거든요. 제품을 정말 많은 제품을 뿌려놔야 이 제품이 끌고 오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초기에 제품을 많이 전달하기란 누구나 어려워해요. 판매란 누구나 어려워해요. 그리고 혹여나 애터미가 다단계인데 이 사람한테 내가 애터미는 다단계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데 애터미는 다단계 아닌데 이 사람한테 내가 다단계 하는 걸로 오해를 받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으로 더 적극적으로 제품을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극적 안내, 한마디로 너 필요할 때 사. 필요 없는데 살 필요 없어. 이러면서 소극적으로 정말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래,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살게 해놓고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샴푸 떨어지면 애터미 걸로 사는 게 아니고 샴푸 떨어지면 자기가 샀던 샴푸 또 사요. 네.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그 샴푸가 떨어지면 애터미를 쓰게 해서 애터미가 얼마나 좋고 싼지를 알게 해야지 이 사람이 애터미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품을 얼마나 많이 전달을 하느냐가 관건인데 도전이 없으면은 적극적인 제품 전달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을 시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각각 사장님들의 미래 애터미 사업을 위해서. 예.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도전을 하는. 그 다음에 애터미를 도전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애터미 사업은요. 내 능력의 120%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한 달 한 달에 그러니까 애터미는 사업이잖아요. 내가 한 달 한 만큼 내가 한 달에 움직인 만큼 바로 수당을 얻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선투자를 하는 거예요. 노력 선투자, 시간 선투자를 해야지 이게 나중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지금 너무 그 노동소득에 익숙해진 우리들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 6만 원밖에 안 받으니까 6만 원 어치만 할래. 보통 회사 다니면은 꼴랑 200만 원, 300만 원 벌려고 내 능력의 70% 하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한 달에 수천만 원의 연금, 3대까지 상속되는 연금을 받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빅비즈니스야 라고 말을 하면서 이번 달에 6만 원밖에 못 벌고 다음 달에도 6만 원밖에 못 버니까 난 6만 원어치만 사업할 거야. 자꾸 이렇게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리는 안 그러거든요. 나 정말 열심히 할 거야. 나 결단할 거야. 막 이렇게 머리는 그런데 잠재의식 속에서 마음 속에서 자꾸 나를 잡는 거예요. 6만 원어치만 해. 너 돈 그렇게 많이 못 벌잖아 지금 애터미에서. 200만 원 받으면 그때부터 집중해. 그때부터 열심히 해. 자꾸 이런 말을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는 한 달 한 달로 따졌을 때는 장거리 달리기라고 할 수 있지만 총 인생의 일을 통해서 얻는 수입, 이거를 총 인생으로 보면은 단거리 달리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6만 원 받을지라도 나의 120%를 계속 투자를 해야 내 노력의, 내 능력의 120%를 계속 노력 투자를 해야지 그 수천만 원의 연금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0%를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나의 120%가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50% 많이 하면 진짜 열심히 회사에서 인정받고 하시는 분이 보통 능력의 70%를 하시는 분이에요. 인정받고 회사에서 100% 하시는 분 없거든요. 네, 이 정도 하다가 애터미 사업을 딱 하려고 하니까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70%도 못 미칠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거를 시험하는 것이 바로 이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한계라고 하면은 100% 정도 되겠죠. 내가 헬스장에 가서 이렇게 아령을 들잖아요. 아령 드는 걸 하다가 너무 힘들어. 진짜 그만하고 싶어. 라고 생각할 때 2번 더 하라고 PT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여기도 혹시 PT 받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게 바로 120%를 찾는 거고 그거를 애터미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120%를 찾는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진짜 애터미 사업이 뭔지 깨닫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애터미 1이구나. 아, 이렇게 해야 애터미 1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구나. 라고 깨닫는 기간이 바로 이 도전 기간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초기에. 특히 초기에. 내가 사업을 1년, 2년, 나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약속 하루에 5명씩 잡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나의 50%밖에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전 계획을 잡고 여기에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 도전할 거야 해서 계획 잡고 실천하는 순간 사장님은 성공한 거예요. 이미 성공한 거예요. 왜냐면 예전보다 그만큼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컨택했기 때문에 이미 그룹은 더 많이 커져 있어요. 도전 기간 동안. 도전 기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획과 실천이거든요. 계획 없이 도전한다? 이건 도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포인트만 맞춘다? 이거 도전 아니거든요. 도전 기간에서 가장 하셔야 될 거는 1일 계획, 15일 계획, 15일 계획 나와야 되고 1일 계획 나와야 돼요. 그거 하려고 도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연습시키려고, 그거 익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일 계획 잡는 습관, 애터미 일을 하는 습관, 제대로 일하는 습관을 잡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도전의 의미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무조건 도전을 하면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도전을 내가 이제 시작했다. 1일부터 15일 동안 해가지고 오늘 1일이 딱 됐어요. 내가 도전을 하는 순간 이거는 다 의미 있는 거야.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나는 도달한다. 내 목표치에 도달한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대회 나가기 전에 연습시킬 때 선생님이 연습시킬 때는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건 여기에 악센트를 줘야지 이러면서 막 세밀하게 봐줘요. 그러다가 대회에 올라갈 때 선생님이 학생한테 하는 말,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준 거 다 잊어버려.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집중해, 대회에. 악센트를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거 다 잊어버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애터미도 도전의 의미는 이런 거야. 이래서 도전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도전 요일 땅 되면은 그것 다 잊어버리고 포인트를 반드시 발생시킨다는 생각으로 뛰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뭐 포인트를 채우려고 내가 사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계획에 맞추어서 포인트를 발생시키려고 노력해란 뜻이에요. 계획에 맞추어서. 계획,
그러면은 내가 누구한테 어떤 제품을 전달해서 몇만 포인트를 발생시킨다가 계획에 다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알리란 그 뜻이에요. 내가 도전 그 포인트를 반드시 도달하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냥 그래 그냥 이 사람한테 이 말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적극적으로 알리자고 도전을 하는 건데 이게 의미 없이 돼버리거든요. 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도전을 하라는 건데 대부분 소극적으로 알리거든요. 나중에 써봐. 이거 진짜 좋은데 먹어봐. 이렇게 필요하면 쓸게. 그래 필요하면 써. 이렇게 자꾸 소극적으로 하는 거를 도전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정말 집중해서 포인트를 발생시키고 도달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소극적으로 알리게 돼요. 여전히. 그래서 도전의 의미가 많이 퇴색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이 이걸 구매하게끔 만든다. 근데 우리가 뒤를 봐야 돼요. 애터미는 반복 구매가 키잖아요. 반복 구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과의 뒤가 있어야 돼요. 뒤. 그러니까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죠. 뒤를 생각해야 돼요. 막 싸우고 막 거의 밀어내기 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야 된다. 하지만 내가 잘 준비해서 최대한 구매하게끔 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구매를 안 했다. 이거는 구매를 안 했다. 그러면은 내가 또 명단을 추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명단을 추가해서 이 사람한테 어떤 제품을 전달할 건지를 이거를 대체할 거를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도 없을 거고 무리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거 못 팔았으니까 내가 포인트 지금 10만 부족하니까 내가 사야지. 어차피 쓸 거니까 이러면서 내가 막 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계획적인 도전,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도전, 이 포인트 도달에 정말 집중하는 그런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전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계획하고 실천하는 습관이 잡히게 돼요. 그리고 제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하우가 생겨요. 그리고 거절도 많이 받아요. 거절이 뭐죠? 재산이죠. 거절의 경험은 나의 파트너를 도와주는 재산이 돼요. 우리는 파트너 도와주면서 성공하는 사업이잖아요. 파트너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축적해야 돼요. 바로 거절을 많이 받는 것을 통해서 파트너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축적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도전하는 가운데서 끌어내기 위해서 도전을 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도전의 의미는요. 그룹의 성장. 도전을 하게 되면요. 첫 번째는 적극적인 제품 전달을 위해서 도전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계획을 하고 실천하는 것을 습관화하기 위해서 도전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그룹의 성장이에요.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내가 가입을 한 사람, 자꾸 요 사람한테만 돌아다녀요. 새로운 사람을 자꾸 안 만나는 거예요. 더 찾고 이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요 분으로만 내가 도전에 도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사람을 더 찾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전의 의미는 도전을 하다 보면
새로운 신규들을 내가 발굴해 나가기 때문에 그룹의 성장이 있고요. 꼭 이렇게 내가 발굴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개 좀 시켜줘. 나 지금 도전 중이라서 이 제품 많이 이제 전달을 해야 되거든? 너 이거 해모임 먹어보고 좋다 그랬잖아. 너만 먹지 말고 또 해모임 먹으면 좋을 친구들도 좀 소개해줘. 소개. 왜? 내 인맥이 이제 소진됐거든. 내가 더 이상 내가 컨택할 사람이 이제 없거든. 근데 새로운 사람을 또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소개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만 소개를 자꾸 권유하게 돼요. 그게 아니거든요. 소비자한테도 소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되는 일이에요. 애터미는. 사업하겠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만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분한테도 소개가 나올 수 있는 일이에요. 애터미는 소비자 마케팅이에요. 결국에는. 소비자 협동조합이라고 늘 회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소비자 마케팅. 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소비자님한테도 적극적으로 소개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도전을 하지 않을 때는 이것도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소극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을 함으로써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내가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도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절벽으로 정말 밀어붙여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는 안 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도전이에요.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전 시작하면은 무조건 도달 못해도 왜 도달 못했어요? 탓할 스폰서 없잖아요. 없지만 나 스스로가 이거를 정말 그 절벽의 앞에 선 것처럼 내 몸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도달을 정말 필사로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움직여야지 이 모든 세 가지의 의미가 다 생길 수 있다는 거. 네, 그거 기억하시고 도전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그럼 끝내면 되나요? 아니면 이명환 사장님 저기 음소거 드리죠. 네네. 늘 듣는, 이제 여러 번 들은 말씀이지만, 또 이게 우리가 도전을 하면서 새롭게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도전을 하고, 앞으로 계속 누구나 똑같이 도전이 없이면 성장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전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계획과 실천을 통해서 습관을 잡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같이 우리 재심 협력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고 다 같이 잘 되는 그런 선한 일이 되는 줄 믿고, 우리 또 계속해서 우리 이제 국장님 도전 강의는 계속 되어지고 우리도 또 도전은 계속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박수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그럼 끝내면 네. 되는 거죠? 네네,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의 일터로 나가. 일정에 맞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